자, 내원 고객수 증대 방안. 자, 내원 고객수 증대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죠. 자, 우리가 내원 고객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게 봐줘야 될 사항들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의료 서비스 최근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별로 차이는 나진 않아요. 예. 하지만 비슷한 규모, 특히나 비슷한 규모 병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들도 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고객 증대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느냐? 바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고객은 일단은 서비스를 기대를 하죠. 그리고 서비스를 지각을 합니다. 공급자는 서비스를 전달을 해요. 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고객 기대에 대해서 공급자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과 서비스에 대한 이 고객의 고객의 기대가 이만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객 차이가 이만큼 그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인데요. 자, 그만큼 우리는 내원 고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 자, 고객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 바로 이제 마케팅 이 방법인 거죠. 고객의 니즈에 대한 부분들, 고객의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법이나 면접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설문을 보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물론 당연히 의료 서비스겠죠. 그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질 좋은 의료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새로운 장비에 대한 새 것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자료를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료 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고객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서비스,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바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주차 서비스, 그리고 진료 대기 서비스, 대기 수납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든지 퇴원 후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입니다. 병원 이외에도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용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지금은 병원이 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전환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병원의 비용 감소 방안. 자, 비용 감소 방안은 아까 의료 원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비용 감소 방안에 대해서는 비용 발생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그리고 이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료비의 이게 바로 진료비가 바로 의료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러한 비율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성 인건비, 변동비성 인건비, 직원 수에다 월급을 곱하고 시간의 수간에다 시간의 근무 수당을 곱하고 자, 이것이 바로 인건비가 될 거고 재료비는 사용 재료량, 재료량 단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단 생산성 증가 방안이 있고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은 인건비 절감을
해야 된다. 인건비 증가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당의 생산성을 직원 생산성을 늘려야 되고 시간의 그 시간을 감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재고 관리 기법, 우리 재고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그죠? 재고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고 관리도 역시 그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 재고 관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절감이 되느냐? 그거는 관리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난번에 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료비 절감 방안으로서는 효율적인 구입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격 협상을 위한 원칙들이 시장 조사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을 하고, 구입해야 할 재료 및 자재의 취약점, 단점을 지적하고, 판매 쪽의 협상 테이블을 유지시켜서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먼저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오퍼를 제시해야. 나는 이거 이만큼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1,000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900원을 주표하고 있는데 나는 1,000원을 불렀죠. 이런 부분을 하지 마라.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에 협상 내용 분석을 통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올해는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협상이 어려운 경우 잠시 물러나라. 자, 10원, 2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격은 이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을 했죠. 자, 이쪽에 대한 또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딜이나 협상을 하는 거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 고민은 어떻게 잠시 물러나서 고민을 해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리비를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관리비의 특성을 분석을 한다. 병원별 관리비 항목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관리비 뭐 또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체계적인 업무 관리, 광고 선전 및 접대 비용 과다한 지출 감소, 이익 잉여 금액 적절한 유보를 통한 이자 비용 감소. 자, 적절한 유보를 통한 이자 비용 감소는 결국에는 채권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뭐?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감가상각비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자, 수익과 비용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자, 균형성과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줘야 돼요. 재무적인 지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동력에 대해서 측정 지표를 같이 검토한다.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재무적인 시각, 고객의 시각, 내부 비즈니스 시각, 학습과 성장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 균형성과표의 개념은 자, 비전과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 프로세스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학습과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균형성과표를 활용해서 이익을 증대하는 방법은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은 당연히 재무적인 측정 지표를 활용하고 고객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고객 만족 지표, 설문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케팅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그랬죠. 내부 프로세스, 조직이 탁월해야 된다는 내부 프로세스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적인 성과, 그리고 고객 시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에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들 있죠. 지속적인 학습, 성장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일본이 다카하시 토시로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자, 병원의 이 BSC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병원이 지향하는 운영 목적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달성한다. 병원과 직원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로 뭉친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강화한다. 병원을 객관적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직원의 근무효율을 높여 의식을 개혁한다. 비재무적인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직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환자 가치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경험이라는 암묵지를 BSC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통하여 전송을 한다. BSC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자각이 생기므로 병원이 활성화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인 거죠. 자, 이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서 조금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